네, 자, 이번에 이제 네 번째로 홈 네트워크 보안 개선 방안입니다. 사실은 제가 뭐 이런 전산 쪽의 이해나 이런 것들이 뭐 거의 젬병 수준이기 때문에요. 뭐 이걸 제가 뭐 기술적인 거 자세하게 설명드릴 건 없고요. 우리가 뭐 다들 마찬가지지만 전산과 분들도 뭐 일부 아시겠지만 그 외에 대부분 다 문성하신 분들은 이런 문제가 만약 나오면 이게 뭔 소리야? 알 것도 같고 말 것도 같고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좀 익숙해지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좀 물밑에서 현안이긴 현안이었고요. 여기서 이제 특히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지난해 말에 여기 좀 기사에서 나와 있지만 요 사례가 나와서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해킹 사례가. 요게 기사의 내용의 전부였어요. 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 이제 월패드라고 하죠. 여러분, 아파트 단지 들어오시면 앞에다가 이제 초인종 누르면 화면 나오는 거 있잖아요. 뭐, 그것도 있고, 거기에 껴가지고, 뭐, 온도 올리고, 난방 온도, 뭐, 절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놓아놓은 게 이게 홈 네트워크라고 합니다. 그게 벽에 붙어 있다고 해서 아이패드 가지고 월패드, 뭐, 그런 속칭 월패드라는 표현을 쓰는가 봐요. 이게 뭐, 공식 용어는 아니고요. 그래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카메라를 이제 보이잖아요. 카메라를 해킹해가지고 뭐 한두 곳이 아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통째로해가지고 판다고 올린 거죠. 물론 집안이니까 거기에서 보이는 풍경들 중에 좀 민감한 풍경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런 것들을 판다고 해서 좀 발가닥했어요. 아니, 이게 아무나 와서 이게 다 이게 털어갈 수 있는 거였어? 라고 해서 이게 한번 뒤집어진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요거는 이제 아주 단적인 예고, 그래서 홈 네트워크도 보안에 되게 취약하고 이걸 보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이제 별로 못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인식이 좀 새로 생겨서 이번에 국감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요 사건 때문에 요것만 아니라 이제 요거를 가지고 이제 뭐 실증 검사를 실제로 정부에서 했는데 엉뚱한 거 검사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논란이 됐던 게 국감에서 나와서 약간 해프닝처럼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도 한번 좀 건드려 봐야 될 영역으로 생각을 해서 좀 만들어 드린 것이고요. 요거는 제가 읽어보시는 거 외에 제가 뭐 따로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내용, 그런 지적 순위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린 대로 현황 좀 간단하게 보시고요. 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 홈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 여기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 드렸어요. 예, 홈 네트워크가 뭐냐, 이런 얘기.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 상식적으로. 다음에 또 뭐 지능형 홈 네트워크는 뭐 사물 인터넷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여기 아파트 사시는 분들이나 요즘 신축하고 있는 웬만한 이제 원룸 이런 데 다 돼 있죠. 이런 것들 일반적으로. 아, 이게 다 뚫릴 수 있구나. 멀쩡하게 이런 겁니다. 이거의 서버가 되게 관리실에 있어요. 관리실에. 예, 관리실에. 이게 그러니까 서버를 통해서 이제 예, 확인하고 예, 연결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인종 그 화면이 집에서 안에서 보는 초인종 화면이 다이렉트로 뭐 선으로 연결돼서 현관에 뭐 택배 기사 오셨다 이러면 이제 보여주는 거가 아니라 서버를 경에서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버가 외부에서 뚫리면 예, 거기 있는 걸 다 볼 수 있는 거 개념이 되는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취약점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꼭그 월패드에 있는 카메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뭐 청소 로봇, 의료기기 뭐 오만 것들 여기다가 오작동을 일으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 기기, 요즘 스마트폰으로도 뭐 근데 뭐 CCTV 원격으로 할 수 있고 다 하게 돼 있잖아요. 이게 망에다 연결돼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나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기술적인 뭐 그러니까 보안, 그 방화벽이나 보안이 안 돼 있으면 누구나 들어와서 다 볼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 뭐 그런 시대가 됐죠. 하다못해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예, 조그만한 예, 카메라까지 포함돼서 모든 것들이 다 해킹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 공개 플랫폼을 통한 예, 뭐 이런 것도 있겠고요. 아까 여기서 나왔던 월패드 카메라 같은 스마트 기술 전반들을 이렇게 하여간 요런 게 있을 수 있다. 뭐 상식적으로 아시는 내용이고요. 아까 해킹 사례 이런 게 있다 정도 보시고 문제점은 뭐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제가 정리했는데요. 뭐냐 그러면 홈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종합적인 기술 관리 체계 미흡.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전적인 룰은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장비에서 이러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KS 인증은 있는데, 그죠? 이 네트워크로 개별 장비들이 모아져 있는 거잖아요. 구성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장비들에 대한 KS 규정, 뭐 이런 건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거 비밀번호를 설정해도 이런 기술 규격은 국가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연결된 망에 관련된 것들은 아직 뾰족하게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기술 관리 체계가 없고, 그다음에 보안 실태도 파악. 좀 도대체 어떻게 빵꾸가 났는지를 확인이 안 됐던 거야, 이제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생각도 안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이 사건이 터지고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드디어 이제 과기정통부 관련돼서 이제 나서서 이제 뭐 아파트 단지 뭐몇 곳 해가지고 이제 시범적으로 해본 거예요. 그게 처음 실태 조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보급되어져 있고 얼마나 이게 보안이 취약하며 도대체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면 이런 것들이 좀 다 돼 있지 않고 그냥 각각의 이제 민간 업자들이 그냥 알아서 하는 구조로 지금 각 예,
집마다 단지마다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걸로 보입니다. 뭐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게 보시면 새로 신축되는 주택은 예, 이런 것들을 사전에 아예 신축할 때부터 여러 가지 안전, 예컨대 뭐 좀 계단은 어떻게 해야 돼야 되고 뭐 이런 건축 인허가를 맡을 때 콜콜하게 막 문은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있거든요. 뭐 블라시다 대표로는 어떻게 되어 있고 설계를 다 해서 그 설계 단계부터 규정을 다 적용해서 그리고 시공됐는지까지 다 일일이 단계별로 확인하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준공 검사까지 허가까지 내주게 되는데 하드웨어적인 것 이런 망에 관련된 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전등, 소방, 가스 이런 건 있죠. 근데 인터넷 망에 관련된 규제는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규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전 점검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기존 주택이 뭔가 앞으로 할 거는 이제 이렇게 좀 이런 걸 만들어서 이것도 인허가를 낼 때 중요한 참고로 좀 해야 된다는 거고요. 수도가스 전기랑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기존 주택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주기적인 보안 점검을 좀 하도록 예,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야 줘야 되는 거죠. 뭐 1년에 한 번씩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뭐 1년에 한 번씩 이런 걸 점검해야 된다. 뭐 1년에 한 번씩 보안 체크를 해야 된다. 이런 의무 규정 같은 것들을 좀 해놔야 되는 거죠. 뭐 예컨대 몇 세대이자 공동주택에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도 좀 없는 상황이다. 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그다음에 또 공동주택 관리업체, 아파트면 관리업체들이 있죠. 예, 관리사무소 가보시면 알겠지만 옛날 아파트부터는 그냥 책상 몇 개 놓고 그냥 관리비 증수하시고 그냥 영수증 끊어주는 일밖에 하지 않습니다. 거기 수유하는 아저씨들 뭐 월급 주배주고 이러는 거밖에 뭐 첨단이라고 있을 게 없고요. 근데 관리실 구퉁에 보면 뭔가 먼지를 헐게 쓰고 있는 캐비넷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서버예요. 거기 실주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 관련된 대응 인력도 없고 예, 이거 가지고 뭐 서버를 갈아야 되겠다거나 주기적으로 뭐 펌웨어를 업데이트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바꾸다거나 장비를 바꾸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죠, 이시당초. 거기는 그냥 인터폰 누르면 그냥 이거 화면만 보이면 되는 뭐 약간 이런 걸로만 이제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보면 고장나면 잘 고쳐지지도 않아요. 예. 대부분 오피스텔 사시는 분들 되게 그런 거 많이 있을 텐데요. 이게 그 현관 그 도어, 이게 카메라 고장나잖아요. 못 고쳐요, 되게. 해당되는 업체 불러야 되는데, 뭐, 부르는 돈도 많이 들고, 영세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듣보잡 업체들. 예, 근데 만들 땐 번지르하게 만드는데 유지 관리 안 돼요. 예, 그래서 예, 되게 꺼놓거나 그렇게 되죠. 제가 있는 작업실도 그렇게 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거 얘기고요. 그다음에 주민들도 이거를 꼭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시는 거죠. 인식을 못 했으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게 문제점이다. 대책 방안은 그래서 예, 이렇게 설치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제가 링크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해서 예, KS 인증만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인증 설비로 갖춰져 있는지도 좀 파악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요 기사 눌러보시면 관련된 기사 연결해 드렸으니까 그죠? 예. 네, 실태 조사부터 좀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 사용되는 여러 가지 기기들의 그 관련된 것들은 전부 다 정확히 인증을 좀 KC 여기 죄송합니다. 이게 KS입니다. KS 인증, KC 인증이 아니고 다른 인증인데요. KS 인증으로 바꿔야 되고 뭐 중요하진 않고요. 뭐 이렇게 좀 맞는 인증을 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 한 가지. 그다음에 관리업체 나와 있듯이만 이런 걸 좀 할 수 있게 좀 해야 된다라는 것. 예, 그래서 뭐 물리적 분리돼야 되고 예, 보안性확인된 제품으로만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인증 제품 써야 되고 뭐 등등등. 그러니까 제품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얘기는 하지만 보안 인식 강화 관련된 부분, 보안 인식 강화 예, 관련 투자. 예. 그래서 본인이 잘 개인의 책임이죠. 일단은 예, 이거는 개인의 책임이기 때문에 개인이 잘 관리해야 된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집에 뭐 IP 타임이나 이런 공유기 쓰잖아요. 그것부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그래서 홈네트 공유기 관리 계정, 뭐 이렇게 비밀번호 설정하고 펌웨어도 업데이트하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1111 비밀번호 그냥 디폴트 값 넣은 거 냅두지 말고 어드민 뭐 이런 거 많다는 거잖아요. 비밀번호 제일 많은 게 1234랑 1234랑 1111이라는 거잖아요. 그다음 많은 게 어드민,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예, 관리자 계정의 암호가 관리자라고 보통 디폴트 값으로 기계 만들 때 보통 많이 만들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치면 그냥 들어가는 경우들 많아요. 그러니까 바꿔놔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해킹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웹캠, 원격 CCTV, 예, 반드시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가정용에서 만드는 이제 그 조그마한 뭐한 10만 원, 5만 원짜리 이렇게 가정용에서 그냥 아이패드로도 아이폰으로도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는 원격 그 카메라들이 또 저렴하게도 많이 팔죠. 뭐 반려동물을 이렇게 본다든가 뭐 이렇게 부모님들 아이방에 걸어놓고 이제 외출했을 때 가끔 이걸로 모니터링하는 용도 방법용으로 쓰거나 그것도 마찬가지 외부에 망이 연결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예, 비밀번호 치면 누구나 다 자기 집에서 편안하게 보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편리하긴 하지만 해킹이 되면 다 실생활에 털린다라는 점, 뭐 그런 것들 때문에 반드시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면 대책방에서 이런 것들을 강화할 수 있게 인식 개선, 교육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잘 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설명하는데 버벅거리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는지 도대체 모르는 분들이 젊은 분들도 태반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고 안 해보면 모르는 거거든요. 저도 뭐 설프게 알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주기적인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해야 돼라는 매뉴얼 같은 것들이 되게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도 할 수 있게 뭔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꼭 이런 걸 해야 된다. 알면 하죠. 근데 뭐 내가 뭘 모르는데 눌렀다 거의 고장 날까 봐까 못하는 거잖아. 이런 교육의 부분이 되게 중요해졌다는 거예요. 교육의 부분이. 그죠? 예. 그리고 매뉴얼 북. 자, 우수선도 사례는 찾아봤더니 지금 경기도가 좀 딱 하나가 있던데, 딴 데는 좀 없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경기도 사례, 뭐 경기도라고 안 나오고, 뭐 A씨는 뭐 아까 뭐 실제로 면접을 보면 이렇게 나올 텐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인허가 단계에서 전문 기술의 참여 의무화. 그죠?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아예 이런 보안 전문가들을 넣어서, 예. 인허가에 이 부분도 인허가에 고려 사항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품 교체 수선주기 단축 이런 보안 장비 네트워크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3년, 5년마다 반드시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다음에 물론 참고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건축 인허가는 지자체의 소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규정을 가져야지 인허가를 통과한다는 룰, 그죠? 조건, 규정은 이제 국토부, 중앙정부에서 만들고요. 실제로 그 규정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인가와 허가를 내주는 주체, 실행 주체는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건축가가 되게 힘이 세죠. 여러 가지 면에서. 다음에 앞으로 뭐 보안을 강화하겠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지만 대응 방안의 이게 표준 매뉴얼 많이 보셨다는 거죠. 예, 이런 거 관련된 표준 매뉴얼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보급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설명이 되어 있던데 기사에 정보통신 분야 관리 주체 내에 이런 전문적 업무를 고려해서 비전문가도 알기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 제작 보급. 그죠? 그러기에는 뭐 이렇게 이런 거를 뭐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그대로 좀 할 수 있게 좀 하겠다. 그래서 표준 매뉴얼 이런 대책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조금 우리가 이제까지 봤던 거랑 조금 결이 다른 거라서 좀 봐주시고 아 이런 게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뭐 특히 이제 요 내용들은 여러분 뭐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거니까요. 예, 공유기의 관리자 계정과 예, 따로 만들어야 되고 고유 비밀번호 설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항상 이게 펌웨어 예, 그 공유기 같은 거 돌아가는 OS 프로그램이죠. 항상 업데이트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요거를 잘 모르겠으면 이런 매뉴얼북을 가지고 좀 잘 알려줘야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조금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컴퓨터나 이런 쪽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얘기가 되게 우스운 얘기인데 물론 이제 아까 말씀 관리업체 얘기, 예, 주민 얘기, 그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지만 예, 정부나 지자체 공공에 관련된 얘기 이렇게 세 파트로 좀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문제점을 이렇게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눈 거잖아요. 이거 대응해결 이렇게 제가 실제로 PT 문제처럼 구성을 하긴 했는데 이 개념만 좀 잘 알아두셨다가 대책 방안 같은 거 할 때 중요한 거는 이렇게 좀 룰을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관리업체 부분 이게 좀 포인트고, 그다음에 주민들 보안 인식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론들. 그래서 뭐 좀 잘 아시는 분들이 특히 뭐 대학생들 중에 대학생 중에 뭐 전산이나 뭐 컴퓨터 공학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동네 뭐다 대학생들 있잖아요. 저희 생각에 대학생들 잘하는 분들 해가지고 대학생들이 좀 관리하기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공생들 아파트들 몇 명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만들어서 아파트한테 위탁해가지고 뭐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해가지고요. 예, 보안 점검 같은 거는 이 친구들이 더 잘할 수 있잖아요. 뭐 책임은 안 지지만 유지 운영 관리하는 것, 뭐 집이니까 멀리 가는 거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이것도 약간 주민 자치, 예, 자치 영역으로 뭐 이런 것들하고 그거에 대한 프로토콜, 매뉴얼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당연하게 공공에서 만들어주거나 뭐 규정을 뭐 새롭게 해야 되겠죠. 뭐 그런 등등등의 생각들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이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이제 여성 혼자 사는 경우, 여성 특히 이제 여성 혼자 사는 원룸촌 예를 들자면 이런 데가 되게 위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은 뭐 주변에 두고 돌아다니면서 와이파이 비번, 와이파이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다 보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 점검단 뭐 이런 거를 좀 만들어서 이런 좀 원룸촌이란데 그래서 와이파이 돌아다니는 거 잡아가면서 혹시 비번 예 뭐 이렇게 교체하지 않거나 이런 데는 좀 확인해 가지고 좀 고치도록 만들거나 지원해 주는 것 뭐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한 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적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고요. 예, 그러니까 중앙 정부는 이제 룰을 정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약간 이제 그 매뉴얼 뭐 제도 매뉴얼 약간의 이제 지원금 예, 뭐 그런 것들을 조금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합심해가지고 좀 지원을 하는 방식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막연한 게 아니라 좀 타겟팅된 맞춤형 예, 뭐 컨설팅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맞춤형 교육 혹은 예, 뭐 좀 점검, 교육 및 점검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것, 그 지자체에 있는 자원들을 좀 활용하는 방안, 뭐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예, 조금 더 좀 정리하셔가지고 예, 좀 혹시라도 예, 이런 보안 쪽, 개인 보안 이런 거 나올 때 이런 것들은 되게 써먹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다음에 이렇게 매뉴얼 만든다 이런 것들도 좀 써먹기 좋은 아이템이고요. 그래서 뭐 IT 이거 요 문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예, 뭐 개인정보 보호 예, 이런 거 얘기 주제가 나왔을 때 이런 것들은 좀 두루 알아두시면 예, 꼭 홈 네트워킹만 아니라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정보 보호, 특히 인터넷상에서 보호 뭐 이런 거를 할 때 또 아까 앞에서 보셨던 사이버 뭐죠? 사이버 스토킹 예, 사이버 스토킹 같은 것도 예방책이 이게 사이버 스토킹 예방책이기도 해요. 그죠? 괜히 비번 뚫고 들어와 가지고 하는 거가 되니까 요거 요렇게 같이 좀 연결시켜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역시나 10분을 넘겨버린 15분짜리 미니 강좌 PT 홈 네트워크 보안 개선 방안이었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저도 모르니까 예, 주변에 있는 예, 예, 전산과나 전산직 분들에게 좀 많이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